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지갑, 아니, 우리 돈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정말 뜨거운 주제인데요. 오늘 그 핵심만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좀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세계 금융의 심장부, 미국에서요. 아니, 당연히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줄 줄 알았던 미국이 갑자기 디지털 달러에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지구 반대편 중국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모든 사람 손에 쥐어주려고 거의 국가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한쪽은 맞고 다른 한쪽은 밀어붙이고. 바로 이 지점, 여기서부터 우리의 궁금증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죠. CBDC, 이게 도대체 뭔지,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랑은 뭐가 다른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CBDC는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이에요. 한국은행이 5만 원권 지폐나 100원짜리 동전 대신에 그냥 우리 스마트폰에 바로 쏴주는 디지털 원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핵심은 발행 주체가 바로 중앙은행이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CBDC는요, 누가 발행하냐, 그리고 가치가 고정되어 있냐,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쓰는 현금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암호자산하고는 아예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걔네들은 민간에서 만들고 가치가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 근데 CBDC는 국가가 딱 보증하고 액면가 그대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BDC는 크게 두 가지 맛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소매용. 이건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물건 사고 친구한테 돈 보내고 할 때 쓰는 말 그대로 디지털 현금이고요. 반면에 거액 결제용은 우리가 쓸 일은 없어요. 이건 은행끼리 아주 큰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은행들만의 초고속도로 같은 그런 금융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기술에 이렇게나 목을 매는 걸까요? CBDC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 그 장점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국가가 직접 발행하니까 망할 일이 없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셈이에요. 또 중앙은행은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흐르는지 실시간으로 보면서 더 정교한 정책을 펼 수 있고요. 검은 돈 추적하기도 훨씬 쉬워지겠죠. 그리고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금융 소외계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와닿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큰 재난이 터졌을 때 정부가 복잡한 서류 절차 다 건너뛰고 모든 국민의 디지털 지갑으로 지원금을 즉시 써주는 거예요. 훨씬 빠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동전의 뒷면을 볼 차례입니다. CBDC를 둘러싼 아주 심각한 우려와 비판들, 그 숨겨진 그림자를 한번 살펴보죠. 가장 큰 걱정은 단연코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금 쓸 때랑은 다르게 모든 거래 기록이 남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정부의 감시나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고요. 또 사람들이 제일 안전하네 하면서 돈을 전부 중앙은행으로 옮기면 동네 시중은행들은 돈이 말라서 위축될 수 있겠죠. 그럼 대출 받기도 힘들어질 거고요. 물론 대규모 해킹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가 현금을 쓰면서 당연하게 누렸던 그 익명성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그 모든 기록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인다면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이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다른 아주 큰 문제, 바로 은행의 역할 축소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네 은행에 맡긴 예금은 그냥 잠자는 돈이 아니잖아요. 은행은 그 돈을 씨앗 삼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가게를 열려는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지역 경제를 돌게 하죠. 그런데 만약 거기가 제일 안전하니까라는 이유로 우리 돈이 전부 중앙은행 디지털 지갑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은행은 대출해줄 돈이 마를 거고 결국 돈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 동네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장단점이 팽팽한데 세계 각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책상 위에서 하는 토론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아주 치열한 디지털 화폐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두주자는 단연 중국입니다. 베이징이나 수저우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냥 가게에서 물건 사는 수준을 넘어서 공무원 월급까지 이걸로 주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원에서 CBDC 발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정부가 개인의 금융활동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가장 큰 브레이크가 된 겁니다. 유럽은 좀 신중한 중도 노선을 택했습니다. 디지털 유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준비는 착착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제도는 어떻게 만들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보다 한술 더 떠서 훨씬 더 신중합니다. 기술 개발에 막 달려들기보다는 이걸 도입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특히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은 괜찮을까? 이런 연구에 더 집중하면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아주 야심차게 추진했던 실제 실험이죠.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CBDC가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한강 프로젝트는요, 무려 10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증 테스트였어요. 참여자들이 자기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디지털 화폐 토큰으로 바꿔서 실제 가게에서 써보는 방식이었죠. 7개나 되는 주요 은행들이 참여했으니까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8만 명 가까이 전자지갑을 만들었는데 총 결제액은 7억 원이 채 안 됐어요. 한 사람당 평균 10,000원도 안 썼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였다는 걸 생각하면 솔직히 좀 저조한 수치예요. 아직 대중의 관심이나 실용성이 충분히 증명되지는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강 프로젝트의 2단계 테스트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건지, 그리고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할 건지 이 복잡한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CBDC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이라는 편리함,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내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개인의 금융정보, 즉 프라이버시.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